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가현 영어 조가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영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교재상의 특징 때문에 사실 처음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은 상세하고 쉬운 접근을 위해서 사실은 챕터 2부터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영어는요, 어떤 학문을 위한 것이거나 어떤 교양을 위한 것이거나 하는 그런 영어 학습이 아니라 저희는 수험 영어, 즉 합격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를 맞춘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영어에서 핵심을 잡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요. 저희는 수험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목표하는 바는 시험의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향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도 그 부분에 집중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힘든 기간이지만 사실은 영어라는 부분이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영어라는 과목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좌절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히게 되고 어떤 부분이 이 시험에선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열심히 파이팅 해가면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요, 교재상으로 보시면 사실 품사와 어떤 문장의 구조 중심으로 쭉 서술해 나간 교재입니다. 그래서 품사라는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틀에 맞춰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키우는 문법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론이라고 앞부분에 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총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쭉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챕터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사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다거나 기본적인 부분을 좀 다지고 싶다, 기본적인 부분을 좀 다져서 차근히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품사론부터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져가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과는 좀 차례가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의 PPT 중간중간에 페이지 수를 표시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인 단어를 어떻게 성질별로 분류를 했는가, 즉 팔품사론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 팔품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단위이다, 최소의 의미 단위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단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8개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가 있을까?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어 단어는 생성이 되고 있고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단어를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분류를 해서 묶어놓은 형태를 우리는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팔품사의 1번이죠. 명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팔품사를 강의를 하면서 1번, 2번 이렇게 순서를 정할 텐데요. 사실 아무 의미 없이 1번, 2번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강의상으로도 사실은 편리하겠지만 여러분이 좀 맥을 짚어 가시는데 이 순서 역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순서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번 명사, 2번 대명사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맥을 짚어 가시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사실 순서상으로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순서상에서 좀 같이 따라오시면서 한번 맥을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품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팔품사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 영어의 기본 단위인, 의미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다. 자, 단어를 성질이 유사한 것들끼리 카테고리화해서 묶은 걸 얘기를 하죠.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1번으로 명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명사라는 그 카테고리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사람 혹은 사물 또는 장소 혹은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 놓은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공통적으로 뭐 사람, 사물 또는 뭐 장소, 추상적인 생각 등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는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겠다. 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뭐 사람, 사물 혹은 여기 지칭하는 뭐 장소에 관한 이런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들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사람 혹은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자, 저를 낳아준 사람. 자,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죠?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때 mother. 당연히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teacher. 자, 어떤 뭐 학문을 가리켜주는, 전달해주는 사람. 당연히 이름이 있죠. teacher, 선생님이라는 단어. 즉 명사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뭐 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도 조가현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럼 조가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분류가 되겠느냐? 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피터도 마찬가지겠죠. 자, 명사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막 예쁘고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그 동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dog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desk죠. 우리가 여기다 책을 놓고요, 막 공부하는 이 사물,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책상, 즉 데스크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이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 역시도 명사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flower. 자, 예쁘고요, 식물이고요, 이렇게 꽃입니다. 자, 이 꽃, 예쁘고 뭐 분홍색도 있고 뭐 이렇게 꽃잎도 있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도 사실은 수많은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식물이고 우리가 뭐 땅에서 살고 이렇게 피어나고 이런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 꽃이라는 겁니다. flower.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 우리는 명사라고 부르겠다. 마찬가지, 장소를 나타내는 이름, school입니다.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배우는 장소의 이름, school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명사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활동에다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뭐 party,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흥겹게 같이 노는 모임에 이름을 붙이죠. party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명사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겠느냐? 사람, 사물 혹은 장소,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의 이름, 명명, 이름을 붙여놓은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뭐 퀘스천 마크 2를 달아서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단어를 분류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 수많은 단어를 공통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영어 학습의 최종 목적은 문장을 문법에 맞게 올바르게 내 의사를 100% 전달할 수 있으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영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완벽하게 내 의사를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역할이 뭐겠느냐? 물론 이 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사, 사람, 사물 혹은 장소를 가리키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자, 주어, 주체가 되는 말, 그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로도 쓰이고요. 자, 그리고 혹은 나중에 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 혹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목적어로도 이 명사는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때 이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자, 이 점도 우리가 감안해서 미리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계속 이렇게 뭐 예시도 함께 보시면서요,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이 단어를 왜 명사라고 불렀지? 사람, 사물 혹은 추상적인 생각, 장소
단어의 명명,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묶었었구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명사에서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떤 점들이 있었나 또 한번 환기를 해보는 거죠. 제가 지금 품사를 분류하고 있지만 이 품사의 형태가요, 이 mother, teacher, friend, 사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ok이라는 명사,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2권 가리킬 때는 형태가 달라집니다.